이건 대구국이었어. 대구탕이 아니야.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명민준 씨가 칭화대를 나왔어요. 명민준 씨 그 당시에 만나는 분이 오빠 나 떨어져 있기 싫어 그래. 중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해요.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거매 제거. 여기저기서 술을 먹을 것 같은 정황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주진우 기자한테 주진우 검사인 줄 알고. 의원인 줄 알고 술 한 잔 더 사주세요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당장에 연말까지 올게요. 야, 이 세상이 뭔가 바뀌나? 당일에도 이렇게 실제 저게 노동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지명된 날. 오늘 다룰 내용은 많습니다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근황 토크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이 월요일에 그 유명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녀왔어요. 예, 그 유명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어떻던가요? 그 사실은 이제 차량으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꾸불꾸불하는 길,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막 엄청 나왔잖아요. 네. 그 중간 관문. 그곳을 통과해서 그대로 가셨어요. 통과하고 가는데 와, 기분 이상하겠다. 뭔가 이 감회가 되게 이상하더라고 진짜. 와. 그 TV 화면에서 그때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는 그 숱한 시간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자녀분 결혼식 때 되게 오랜만에 한번 뵀었고. 거기도 가셨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뵀었는데 좀 거의 매일같이 뵈다가 이렇게 이제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좀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제가 그렇게 솔직히 제 감정을 뭐라고 했냐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며칠 안 됐는데 매일같이 보다가 이렇게 간만에 또 보니까 또 그런 감정이 들었고 만찬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확실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말도 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되고. 아니 같이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달라 또. 저만이 아니라 그 만찬 이제 원내 대표단이 만찬 간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을 되게 아끼고 되게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했어요. 진짜. 그래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진짜. 맞아. 뭔가 거기서 오는 나도 모르는 압박감이 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미를 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뭐 이런 의미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몸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내 몸이. 저 장소랑 바로 따라가서 그냥 만찬장으로 바로. 그래요? 그렇군요. 동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주거 공간이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식사는 뭐 했나요? 궁금하다. 솔직히 말해봐요. 맛 없었죠. 그냥 그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간단한 코스 있잖아요. 근데 되게 뭐랄까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대통령실 만찬이니까 뭐 거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아니 그 저도 몇 번 먹어봐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게 그 그릇이랑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거기 막 그지 봉황 박혀 있고 막 이쑤시개에도 봉황 그려져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쑤시개는 없었습니다. 좋은데 거기까지야. 그리고 맛이 되게 없어요. 맛이. 맛 자체가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근데 대통령님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우리 같이 전라도 음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너무 심심하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은 막 청와대 가서 막 뭐 밥 먹었다 그러면은 막 산의 진미에 그렇죠. 엄청난 거 먹고 오는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없어.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제 입맛에 맞추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통령이 맛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민정수석이랑 그 계셨잖아요. 비서관으로. 그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둘이 상의를 했더니 맛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변호사 할 적에 자주 가던 부산에 대구탕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구탕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대구탕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셰프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레시피를 알아보고 그걸 이제 끓이신 거야. 그걸 사올 수는 없고 끓여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건 대구국이야. 대구탕이 아니야.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은 짠하나 하지 않겠다. 들을수록 별로야. 맛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들을수록. 아니 근데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맛있게 먹고 왔고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맛없다고 하면 또 욕을.
진짜 맛있었습니다. 혀까지 그 정무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진실 많은 얘기하는 법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또 한번 몇 번 더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그 어떤 의원님은 그 우리 뷔페 같은 거는 이제 메뉴판이 있잖아요. 코스 그렇죠. 이제 뭐뭐 나온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 그 표장 그것도 나오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기념 실제로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념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끼리 이제 꿀맛 같은 이야기를 좀 몇 개 나눠야 됩니다. 먼저 어제 오늘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는 아주 단순해요. 칭화대 석사학위 특혜로 받은 거지 너? 요거. 그다음에 지난 5년간 5억 벌었는데 너 쓴 돈은 5억보다 더 많더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리고 자녀 학비 전 부인이 다 됐다는데 그 증명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쓴 돈이 5억을 넘었더라. 이거는 이제 그 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그리고 처가에서도 또 솔직히 지원을 좀 받았다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고 그거 말할 때 그 심정은 참 듣고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을 응축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각종 자료에 대한 질문과 제기를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혹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서 먼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칭화대학에서 학업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입국 기록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에 더해서 칭화대학의 성적표를 제가 차라리 보여드리면 어떨까. 혹시 그것을 보여드리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에 대한 송금 문제를 문제 제기 주셨는데 사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애들 엄마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연락하는 방법조차 쉽지 않아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계좌를 통해서 외환 송금이 나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런 외환 송금이 된 바가 없다는 확인증은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거는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2020년인가에 국회에 이러저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중에 저희 애엄마가 이메일로 저에게 친권이 조정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이거 친권과 상관없이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참고가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혹시 그것으로 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주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마지막 2024년에 수입원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제가 대출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1억 8천 대출 일으킨 그 대출 그 기록이 그냥 있습니다. 네. 뭐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20억이 아니라 2억입니다, 여러분. 2억. 네. 아니 뭐 놀리는 게 아니라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제 소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형평에 맞게 해야지. 주진우 재산도 7천만 원이 아니라 70억이고. 70억이에요. 70억. 네. 칭화대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 물레동에서 다뤘는데 명민준 씨가 칭화대를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칭화대가 엄청 명문대인데 명민준 브레인이에요. 오. 아니 칭화대 낮아졌네 문터. 야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어제 본인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인도 여권까지 가져와서 그 찍히는 날짜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왜냐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 회의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명민준 씨 그 당시에 만나는 분이 오빠 나 떨어져 있기 싫어.
중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해요. 아, 그래? 그런데 실제로 중국 가는데 김포에서도 갈 수가 있어서 2시간이면 간대요. 그렇죠. 그래 비행기값도 왕복 20만 원에 본인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혀 자기는 저게 왜 문제가 되지? 아니 그래서 명민준이 칭화대 뭔데? 언론 정보. 아니 그러니까 언론. 뭐 학사, 석사, 박사 뭐가 있잖아. 뭐야? 얘는 칭화대. 학사인가? 석사인가? 둘 중 하나인데. 그거 안 물어봤네? 아니 근데 칭화대 나왔어. 아니 진짜 맞아 근데 걔, 네. 야 걔를 검증해야겠는데 칭화대가 뭐 명문대라면서요. 칭화대 아니었지? 아니 칭화대 맞아. 칭화대는 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졌는데. 북경대 칭화대가 중국에 두 개. 명민이 똑똑해요. 걔 맨날 내가 욕했던 앤데. 여기서 막 김건희 분장하고 그러면서 이래서 그렇지. 아 걔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주진우 학력 바꾼 거 여기 자료화면 없어요? 주진우 학력 바꾼 거? 주진우가 지 학력을 그거에 문제 됐었잖아요. 겐트대 뭐 석사다 했다가 그거 지워지고 없어 지금 보면. 그거 지워지고 없어? 없어 지웠어요. 그래요? 네이버에도 보면 나왔거든. 겐트대 법학 석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걸 겐트대가 네덜란드에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다녔냐 이 말이 나왔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걸 다녔다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송도 겐트대는 우리는 법학과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그걸 모르셨네? 그건 몰랐어. 그거 그 사이에 지워졌어 지금. 지워졌어요? 네, 지금은 그냥 학사라고 써놨어. 야, 그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가 칭화대 얘기했으면 지 거를 또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너는 어디 그걸 다녔어 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지워버렸어. 와, 그거 이상한데. 아실 텐데 사람들. 아무튼 뭐 김민석 후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해명했다는 부분 이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진우 청문회를 통해서 세상에 뭐 많이 좀 알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 있게 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건 몰랐어요, 진짜. 그 사진만 좀 혹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그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서 수감 생활하는 아들이 있고 그 어머니는 전경 앞에서 꽃을 전달하는 이 정말 영화 같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폭력 쓰지 말라고 옛날에 민가협의라고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 가족 협의회. 그래서 이제 구속된 자녀들을 둔 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활동하시고 한 건데 굉장히 어머님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90세 넘었는데 여전히 정정하게 계시고. 네. 아무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러한 이제 사실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진우 얘기할게요. 네. 어제 이제 국회 청문회장에서 주진우는 간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가 검진을 한 거예요. 화내면서 하던데 화내면서. 그 어제 뭐 풀 버전은 봤으니까 짧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재검에 재검. 재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정도라면 술을 마실 수 없는 몸 상태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확실히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은 건 아니더라고. 간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간염. 그렇죠. 네. 급성 간염으로는 군 면제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간염이더라고. 간염. 자, 그런데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는다? 그러면 술을 먹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의료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점을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사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뭐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와인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미벨이라고 하겠지. 오미벨. 오미베리 그래 좋다. 치는 오미벨. 말 잘했다 그래. 오미베리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당할 수 없지. 오미베리라고 했다 이거지. 알았다 그래. 오미베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술을 먹을 것 같은 정황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증언들이 막 나와요. 증언들이. 네, 증언을 한번 쓸어가지고 한번 담아봤거든요.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증언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주진우 선배님과 관련된 음주 관련된 전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기자 후배는 같이 마신 적이 있어요. 보수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인데 선배님 전데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헤어지고 연락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좀 따로 좀 뭐 좀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 선배님 아니세요? 맞는데 나 주진우인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 술자리를 그날 같이 한 거지 새벽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한테 주진우 검사인 줄 알고. 의원인 줄 알고 술 한 잔 더 사주세요 했다는 거야. 자, 매불쇼 공개적으로 최초로 제보를 받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술을 마셨거나 주진우 의원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라면 매불쇼 메일로 제보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그 겐트 대학 생각해보니까 벨기에인데요. 네덜란드 통해서 가야 되거든. 암스테르담 공항. 거기서 주진우를 보셨거나 벨기에에서 겐트 대학을 함께 다니신 분. 그 주진우가 벨기에 말 하는 거 들으신 분. 연락을 꼭 주시면. 요거는 저희가 제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친화력 왕인 이명수 기자가 주진우 의원과 친해져서 술 한잔 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 간염을 지금도 치료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걸 간 이식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의료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94년, 95년 사연관에 면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병역비리 수사 DJ 정부 때. 그게 99년, 2000년 이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병무비리 수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군대를 빼는 방법이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사진 그 아픈 사람 엑스레이하고 바꿔쳐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빼고. 그다음에 그때 간염이 국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핫한 질병이었어요. 간염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간염도 그때 유행하던 아이템인데 이때 지네 아버지가 검사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급성 간염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당시에는 수사 대상으로 삼았어야 돼요. 병역비리 수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좀 입증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자료 띄워주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면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현역으로 뜬 것 같은데. 상급 됐다가 5급으로 됐죠. 현역 대상이었어요. 현역 대상 현역. 그런데 이제 뭐 몇 달 지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면제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주진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했나 싶어요. 아니 나 진짜 맞아. 나 군대는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이번에. 몰라요? 1병, 2병, 3병, 3병. 그건 알아. 쉬었던 거. 맞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주진우. 아니 그 심지어 주진우가 지금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거든. 근데 거기에 보통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내 지역구. 내 지역구니까 거기 무슨 뭐 전세라도 하나 또 잡아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통상은 그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죠. 그거 그조차도 안 했더만. 그것도 없어. 뭔데 주진우? 그러니까 저걸 찍어준 사람들은 또 저 어차피 또 곡천 받으면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하셨나요? 공천만 받으면 난 계속 의원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자꾸 해야지 공천이 또 나온다. 이런 또 믿음이 있는 거고. 근데 좀 솔직히 찬물 끼얹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지역구에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 높긴 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현실이죠. 맞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씁쓸한 거죠. 네. 진짜 씁쓸하다. 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해갖고 뭐 그런가 봐.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민 분들 이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요. 이재명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요 얘기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에 해수부 부산 이전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막 서명하고. 네. 그때 약속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거.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하고 당선됐어. 네. 그럼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지키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해수부가 보고를 하는데 한 4년 정도 준비 이렇게 착실하게 해가지고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야. 준비 4년. 임기 말. 4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착실히 성실하게 준비해갖고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당장에 연말까지 옮겨. 왜냐하면 이렇게 뭉개면 뭐 그냥 그렇지. 안 옮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러면 또 막상 그런 보고 받으면은 그럴 듯해. 부지도 마련해야 그렇죠. 되고,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그쪽 입찰 주민들 절차가 어떻고, 이 변명이 많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잘 모르면 대통령으로서 그럴 거 같거든. 그래 딴 거 하는데 시간 꽤 걸리는 거다. 그러면 아무튼 4년 안에는 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됐고 그냥 당장 해 시끄러. 그러니까 해수부가 보고를 할 때 세청사를 완공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전할 계획. 그래서 2029년 정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세청사 완공됐고 그냥 건물 임대해서 들어가라. 새로 들어가. 그런 식으로. 세내서 들어가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관련해서 아주 부드럽게 강유정 대변인이 대신 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지, 뭐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뭐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잔한다. 문학적으로 아주 완곡하게 했는데 야 그냥 새 들어가서 해 그냥 뭐 새도 안 돼 그럼 사글새로 가 일단 옮겨 12월까지 뭘 새로 지으려 그래. HMM은 해운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인데 대통령이 저거를 옮기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약속하느냐.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HMM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이렇게 HMM이 가야 유리한 조성을 다 해놓으면 안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닙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대주주가. 부산 시민분들 보셨죠?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수부 이전에 진심인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 이게 누구냐면 전재수 의원이야.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아유 그냥 장관 하면 하이소. 해수부 장관 하이소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저 약속할 때 전재수 의원 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같이 올라와서.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부산 시민분들 요걸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된 게 있습니다. 진짜 뭔가 개인적으로는 야, 이 세상이 뭔가 바뀌나 막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대목인데 진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되던 날에도 김영훈 후보자는 기관사로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그것도 좀 뭔가 소름 돋아요. 사진이 있죠. 그 당일에도 이렇게 실제 저게 노동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지명된 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기자들 앞에 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뭉클한데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사회적 대화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중에 네. 돌발 상황이 펼쳐집니다. 진짜 노동자가 현장에 와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손을 들고 장관님 나 좀 봐주십시오. 지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발 좀 조사해달라고 호소해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 이게 뭔가 진짜 영화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안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한 건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 특히 민주노총 차세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적 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도저히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의 보호기능이 작동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보호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대화의 길은 여기 좀 봐주십시오. 여기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지키라고 비맞고 밖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업장 조사 좀 해주십시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뷰 끝나고 나가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영화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나가서 또 실제로 만나죠. 실제로 만나서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 노동자분이 주얼리 제조 노동자의 현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70-80%가 미가입자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근로기준법만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정책 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법만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얘기를. 네.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죠. 맞아요.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이제 지명되던 날도 그 안전운행을 해야 되니까 기관사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운전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자기는 된지도 몰랐다는 거잖아. 네. 중간 기착역에서 헤드폰 키니까 막 문자가 엄청 와 있더래. 맞습니다.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와 이게 뭔가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영훈 후보자가 정말 성공한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정말 모범적인 장관으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노동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정말 찡하더라고. 저렇게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김문수가 앉아 있었으니. 진짜 거기에 김문수가 앉아 있었다고. 진짜. 가장 대한민국에서 반노동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내가 아는 한 김문수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미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노동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정말 부디 성공한 장관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장관 이야기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 뭐 소식 들어온 게 몇 개 있습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려시켰습니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왜 인재사 사의 표명을 해? 진작에 하든지 뭘 이따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려시켜버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독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 문체부 그동안에 뭐 했는지 나하고 토론합시다. 국무회의 지금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어딜 도망가? 군대에 있을 때 좀 군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들 관심사병이라고 해가지고 중대장이 따로 불을 넣어서 하는 것처럼 관심장관 해가지고
대통령이 따로 관리했어. 집중 관리. 집중 관리. 김건희랑 통화는 자주 하니?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진우 의원 관련한 제보를 저희 매불쇼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술을 함께 먹으신 분, 네. 술 먹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 그렇죠. 술을 사가는 걸 보신 분, 술을 판매하신 분 다 좋습니다. 예. 매불쇼에 꼭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불쇼에 그 메일이 있죠? 메일 있죠. 네. 그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더보기 누르면 더보기에 매불쇼에 있어. 메일 주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좀 매불쇼 메일 주소 한번 좀 알려주시죠. 자, 매불쇼 메일 주소는요. 네. MBSHOW 매불쇼 MB쇼죠. MB쇼 골뱅이 팟빵.com인데요. 네. podbbang.com. 네. 고맙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MB쇼 팟빵.com. 예. 고맙습니다. 이름 죽인다. MB쇼라고 예. MB쇼. 당분간 주진우 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